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앞두고 전라남도와 여수시 조직위원회가 행사 준비와 국내외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선박람회 킬러 콘텐츠인 10대 핵심 사업과 실행 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늘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국내외 홍보의 첫 대상으로 선정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선박람회 조직위 3명의 공동위원장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과 여수, 물길로 이어 미래로 가다라는 주제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섬 박람회를 계기로 섬 관광 활성화와 양지역 간 주요 행사 시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해양 관광 시대 서울 비전을 밝히며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해양도시 서울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기점이자 대한민국의 과제인 지역 상생을 해결하기 위한 연결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과 여수, 전남이 대한민국 해안관광의 미래를 약속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서울시와의 이번 업무 협약에는 선박람회 예산 확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이정현 지방시대 부위원장의 초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한몫을 했습니다. 조직위는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앞으로도 국내외 주요 도시, 유관 기관단체들과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관람객 유치와 섬 관광 콘텐츠 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남양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되는 섬박람회 조직위는 최근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섬 비행 시연과 섬 연안 크루즈 운항, 섬 캠핑 트레킹 등 10대 핵심 콘텐츠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또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테마파크 조성과 프로그램 기획, 해상교통 구축, 주제공연 개최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조직위는 앞으로 박람회장 조성과 핵심 콘텐츠 구현, 관련 예산 확보와 국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국제행사 준비에 나섭니다.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하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력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전 세계의 섬을 가진 나라들과 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는 동시에 여수와 대한민국을 세계화 이어주는 바다와 미래를 잇는 섬의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제시할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남해안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미래의 비전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세계 선박람회 조직위원회 박수관 공동위원장이 서울시의 선박람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수관 위원장은 오늘 서울시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박람회 주행사장인 진모지구가 도서지역인 돌산에 위치해 2개의 교량으로는 교통량 분산이 어려워 해상 공기부양정 도입을 검토했으나 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이라며 서울시가 도입하는 한강버스 N7척을 내년 박람회가 열리는 2개월 동안 여수에 대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내년 선박람회 준비와 섬 관광 활성화, 해양도시 서울의 미래 실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오세훈 시장이 여수를 방문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교육부의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에도 전남 국립의대 설립 노력을 끝까지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병훈 국립순천대 총장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하지만 지역민의 오랜 염원을 고려할 때 아쉬운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도민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의대 신설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학 통합도 목포대와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번 달 말까지 학생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지난해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남 대표 꽃축제인 광양매화축제가 오늘부터 열흘간 열립니다. 추위와 궂은 날씨에 개화율은 10%대에 머물고 있지만 매화마을을 찾은 사람들은 봄이 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이맘때 매화꽃이 흐드러지는 광양 매화마을.
요즘 꽃 한 송이 찾기 어렵습니다. 원래는 길 전체가 꽃으로 하얗게 물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가지만 앙상합니다. 지난해 열린 매화 축제와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가지 위 홀로 피어난 매화. 귀한 꽃을 사진으로 담기 바쁩니다. 광양 매화 축제 첫날. 먼 길을 달려온 관광객은 움츠러든 꽃봉오리만 보여 아쉽습니다. 서울에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왔는데 꽃이 안 피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꽃망울이 맺혀 있는 거 보니까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다는 부분도 좀 있었어요. 꽃이 피지 않고. 그런데 너무 피지 않았지만 너무 아름다운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며. 그래도 섬진강에서 불어오는 산뜻한 바람을 맞으며 봄이 성큼 왔음을 실감합니다. 바람도 그렇고 좀 뭐라고 할까 무거웠던 공기가 좀 가볍다 그러나 시원하게 스치는 바람이. 현재 매화 개화율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꽃이 만개할 전망입니다. 꽃이 제때 피지 않은 건 추위와 궂은 날씨 탓입니다. 올해 2월 광양의 평균 기온은 1.7도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광양시는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로 관광객의 아쉬움을 달래겠다는 계획입니다. 매실 힐링 테라피, 매실 목공 체험, 또 섬진강 요트 승선 체험, 열기구 체험까지 다양한 그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광양 매화 축제는 오는 16일까지 열흘간 이어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락가락한 개화 시기에 축제를 앞둔 지자체 고심이 깊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일상인 들쭉날쭉한 봄꽃 개화 실태를 서희령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올해 전남에서 가장 빨리 꽃축제가 열린 오만그루 홍매화의 섬 신안군 임자도. 축제장 곳곳에 붉은 꽃 대신 비닐을 뒤집어 쓴 나무들이 눈에 띕니다. 바닥엔 보온 역할을 하는 왕겨도 두텁게 깔아뒀습니다. 모두 조금이라도 빨리 꽃을 피우기 위해 고안한 묘책인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올해로 1회째를 맞는 신안섬 홍매화 축제는 이상한 파로 축제 기간을 일주일가량 미뤘지만 여전히 꽃 개화율이 40%에 그쳤습니다. 올겨울 전체 평균 기온은 평년과 유사했지만 유독 지난 2월만 지난 10년 이래 가장 추웠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보니 예측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정말 꽃축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요새처럼 이상기후 날씨 변화가 잦을 때는 저희도 이제 평년 자료를 가지고 날짜를 정했는데 실제 매화의 개화 시기는 잦아진 기상이변을 따라 크게 요동쳤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매화 개화 시기 분석 결과 가장 빨리 꽃이 피었던 시기와 늦게 핀 시기 차이가 한 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봄 대표 식물인 진달래와 벚꽃 개화에선 지구온난화 경향이 뚜렷하게 발견됩니다. 벚꽃과 진달래 모두 대부분 해마다 개화 시기가 앞당겨졌는데 벚꽃은 최대 열흘, 진달래도 최대 15일 일찍 피기 시작했습니다. 수면하고 있는 꽃눈들이 최근에 이상 기후 때문에 온도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낮아졌을 때 꽃을 빨리 피울 수도 있고 늦게 피울 수도 있는. 산림청의 올해 개화 예측 역시 진달래는 3월 21일쯤, 벚꽃은 3월 30일쯤으로 모두 평년보다 이른 상황.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이름을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고흥 우주항공 축제가 오는 5월 3일부터 나흘간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견학과 카이스트 우주로봇 기술 시연, 우주식량 시식체험 등이 진행됩니다. 또 우주인 아이디어 공모전 등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됐으며 다양한 공연과 함께 고흥 특산품을 활용한 향토 음식관도 운영됩니다. 여수시가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어류 양식 분야 제도 개선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해수부 관계자가 돌산읍 신봉리 저수온 피해 허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국립공원 구역 내 월동장 지정과 양식수산물 정부 수매제도 개선, 가두리 양식어업 감축 사업 등 예방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가망만 일대에 지난 10일부터 저수온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최근까지 74개 어가에서 317만 8천 마리가 폐사해 87억 4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순천대가 올해 신입생 최종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정원회를 포함한 전체 증원율 98.8%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호남권 공립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정원 내 충원율도 99.7%에 달했습니다. 이병훈 순천대 총장은 글로컬 대학과 라이즈 등 다양한 국책 사업을 통해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여왔다며 올해 개교 90주년을 맞아 3대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이끄는 국립대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미국과 일본 전지훈련을 끝내고 내일부터 시범 경기에 들어갑니다. 전지훈련 기간 내외야 백업 선수 기량 향상에 주력했는데 2년 연속 우승을 위해선 뎁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하순부터 미국과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한 기아 타이거즈. 올해도 막강 전력으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기아는 전지훈련 기간 동안 부상 방지와 함께 백업 선수층 육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기량은 갖췄지만 그동안 부상 등으로 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 윤도영과 박민, 유승철 등 젊은 선수층의 업그레이드가 관건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치른 5번의 연습 경기 성적은 1승 4패. 주전 선수들의 출전을 최대한 자제하고 젊은 선수층 위주로 경기를 치렀다고 하지만 1강 후보로서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닙니다. 이범호 감독이 올 시즌 우승의 열쇠 하나로 꼽았던 윤도현과 이우성이 홈런을 때려내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주전과 백업의 경기력 격차를 확인하는 등 타격과 수비에서 아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전지훈련을 마무리한 기아 타이거즈는 내일부터 10차례 시범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아직까지 경쟁 구도에 있는 5선발과 함께 불펜진과 내외야 백업 선수 등 최종 엔트리 확정을 위한 구상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올 시즌 새로 도입되는 피치 클락과 스트라이크 존 변화에도 적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2년 연속 통합 우승과 함께 13번째 한국 시리즈 재패를 위한 기아 타이거즈의 마지막 퍼즐 맞추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안산 그리너스 FC 원정 승리로 리그 선두에 도전합니다. 전남은 내일 오후 4시 30분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하나은행 K리그2 3라운드 안산과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